시도빈 구단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잃는 게 크더라. 그러면 다 지금 없애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매년 늘어나요. 제일 먼저 물어보죠. 구단 왜 운영하십니까? 출발점이 여기여야 돼요. 정말 훌륭한 대기업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구단이 후지면 그 기업이 후져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작을 한 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시작인데 대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죠. 정말 할 수 없었다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만둔 구단들도 있고요. 그만두면 욕먹을까 봐 못 그만두겠다. 그런 구단도 있긴 있지만 전부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을 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럼 뭘 얻어가느냐. 총수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저한테 상의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한데 제일 먼저 물어보죠. 구단 왜 운영하십니까? 출발점이 여기여야 돼요. 제가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학과 그 철학에 걸맞는 팀의 스타일? 캐릭터? 이게 없는 프로팀은 사실 생명이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얻을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시장과 소비자한테 던질 것이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뭐냐. 실제로 그런 거에 성공하는 구단들도 있죠. 가령 한참 때 삼성스포츠, 우리나라의 가장 글로벌화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국내 프로스포츠에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 그 당시만 해도 LG나 현대와 경쟁 구도에 있는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때 삼성은 제1주의 1등주의를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나라의 1등 스타들, 차범근, 선동열 뭐 등등 해서 각 종목의 원톱 스타들은 다 삼성 스포츠단에 데려가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 했죠.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스포츠를 통해서 구축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이 했던 삼성 제일주의를 전북 현대가 축구에선 이어받았다. 왜냐면 현대그룹이라는 데가 한국 축구를 끌어온 기업 아닙니까? 옛날 정지용 회장님 때부터 축구협회장 하시고 월드컵 유치, 프로축구에 있어서의 여러 개 구단을 운영하면서 태어난 선수가 세계에 나가도 활약하고 몇 안 되게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 그 칼라가 확실했던 팀이에요. 닭공. 골 먹는 게 두렵고 수비부터 하고 싶은데 닭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골 많이 넣고 화려하고 사실은 그게 하기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이런 축구의 철학을 가지고 현대모터스 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진취적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새 연봉은 제일 비싼데 수비 축구더라서 막 우리가 이렇게 국가대표급들이 모여서 왜 저 팀 만나서 수비부터 해야 되지?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는 이게 아니었는데 공감대를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1부 리그 12개, 2부 리그 13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프로축구단을 많이 운영해요. 그들이 시도빈 구단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잃는 게 크더라. 그러면 다 지금 없애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매년 늘어나요. 내년에 아마 화성이 들어올 것 같고 용인도 하고 싶어 하고 시흥도 하고 싶어 하고 계속 대기 수요가 있어요. 그만큼 여력이 안 되는 사이즈의 지자체들은 K3, K4라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대구 성공적이죠. 요즘 인천 성공적이죠. 강원 나쁘지 않아요. 광주FC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스토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시도민 구단이 기업 구단보다는 아무래도 예산 규모나 사이즈가 작을 거지만 과연 뭘 이룩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거기에 맞는 팀 빌딩을 해서 방향성도 주고 철학도 주고 지자체장으로서 그런 걸 투영해서 시민들이 그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거 가져갈 수 있다면 100억, 200억, 300억 쓰는 거에 대한 충분한 합리화가 되고 이게 프리즘이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돈이 많다는 게 반드시 성공과 직결되지는 않는 거죠. 요즘 뭐 다 공개돼 있으니까 구단이 쓰는 예산이 리그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 성적은 하위권에 있고 팬들은 그 구단이 하는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때로는 구단주 혹은 총수 혹은 오너에 대한 반대 시위 걸게 하고 있는 게 요즘 왕왕 눈에 띄죠. 그래서 이 성적이 안 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팬들한테 욕을 먹고 구단의 위신이 떨어지니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비싼 선수 사들이고 외국에서 감독 들여다 놓고 성적도 안 나고 유망주도 육성이 안 되고 모기업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전혀 담겨 있지 않고 해당 구단의 리더십이 이상한 결정을 해갖고 팬들한테 반발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죠. 내가 이 돈을 통해서 무슨 가치를 창출해내겠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서 있어야 돈이 값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용진 회장이 SSG 랜더스를 처음에 보여줬을 때 롯데그룹이 가치 유통업인데도 불구하고 야구단을 통해서 유통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야구단을 통해서 야구 팬들이나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만들겠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고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3,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시도를 정용진은 했거든요. 팬들의 눈높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갖고 소비자와 소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성적이 안 날 수 있어요. 성적이 안 날 수 있는데 추구하는 철학조차 없어서 그런 것들. 요즘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은 정말 훌륭한 대기업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구단이 후지면 그 기업이 후져 보이는 거예요. 후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몇십조, 몇백조짜리 비즈니스를 하지만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는데도 저런 결정을 하고 돈 쓰고 욕먹는 일을 하고 있으면 기업 자체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럼 자기 비즈니스는 제대로 할래나? 이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찬가지예요. 200억 규모의 돈을 써가면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 지자체가 1년에 수십조 예산을 쓰는데 각 파트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꽂혀서 내 세금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무슨 도시 개발을 하고 뭐 무슨 환경을 만들고 시민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200억짜리 구단에 이상한 사람 꽂아놓고 이해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 일을 망치고 있는 게 팬들 눈에 보이거든요. 시민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혹은 거기서 최근에 뭐 안산같이 말도 안 되는 비리가 벌어지고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나 지자체의 장이 이거는 못하지만 다른 일은 합리적이고 훌륭하고 선진적이고 투명하고 이렇게 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끔 안 되잖아요. 참 죄송한데 롯데가 정말 안타깝게도 롯데가 돈을 들 씁니까? 롯데는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1년에 막 400억씩 써가면서 10년이면 4천억, 20년이면 8천억, 30년이면 1조 2천억을 야구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쓰면서 브랜드가 올라가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를 하게 되고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브랜드를 따라가게 되고 해당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기업이 구단을 운영하는 이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프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벌의 총수라는 게 사실 멀잖아요. 퍼블릭하고 먼데 김승현 회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야말로 화끈하고 지원해주고 뭔가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잃지 말고 가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리더라는 것을 야구단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화 이글스가 가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나 부정적인 아웃풋들이 사실은 있지만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과 반드시 연동돼 있지 않다는 거죠. SSG와 롯데를 비교해보면 갑자기 나타난 SSG, 야구를 안 하던 신세계 그룹이 인수해서 정영진이라는 기업인은 많은 대중과 관계를 맺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벌 총수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안고 갔지만 처음 나타나는 유형의 재벌 총수였어요.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아이디어 많고 좀 열려있고 새로운 발상을 해내고 뭐 이런 이미지를 쌓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기업 실적과 연동되느냐에 대한 뭐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롯데에서 그걸 보고 느낀 위기감을 봤어요. 왜냐면 신동빈 회장도 그와 유사한 행보를 했거든요. 이제는 기업의 오너들이 셀럽이 돼야 되는 시대가 어느 정도는 왔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큰 기업들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잭슨 황, 뭐 손정인이 뭐 알리바바 마윈이니 그 사람이 말과 행동, 대중과 맺는 관계가 기업의 밸류를 가져가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봐요.